수요일 아시아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 유예로 한 발 물러서나 싶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의지를 밝히면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장의 투심을 얼어붙게 했지만 내수 회복 그리고 경기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 지표 덕분에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부터 짚어보시면 중국이 올 1분기 시장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5.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경기 부양 체계에 힘입어 GDP를 포함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순조롭고 견조한 출발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국면 속 2분기부터 다시금 더 높은 강도의 부양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미중 갈등 우려감에 개인 중심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금값 상승의 금 관련주, 노동절을 앞두고 관광주들 그리고 은행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사계 종합지수가 현재는 0.68% 하락하면서 3,2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 이후에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하락분을 메꿔가던 항생지수가 오늘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탄탄하지 못하고요. 또 테크주들이 좀 강하게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후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중 2900포인트가 무너졌던 항생지수인데요. 현재는 그래도 저점보다는 좀 저점을 잡고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38% 하락한 29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조롭다고 밝혔던 대만 라이친더 총통. 하지만 오늘 각권 지수를 보면 순조롭지 못합니다. 역시나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을 통보하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주들의 주가도 타격을 받은 겁니다. 오후 들어서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1.4% 하락한 19,5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쿄 증시 역시도 2거래일 연속 상승을 뒤로하고 일단 오늘 반도체주 중심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테크주 단에서 강하게 밀리니까 오후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니케이 지수인데요. 특히 엔비디아 공급업체인 어드밴테스트가 장중 5%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IT 공룡 기업인 미국의 구글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자사 앱을 탑재하도록 요구한 계약 등이 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는데요. 일본 공정위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 함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니케이 지수가 계속해서 장중 저점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33,800포인트는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엔비디아 규제 이슈 때문인지 일본 증시도 오늘 우리 못지않게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일본 주식시장은 전일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 그리고 어제까지의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반동으로 매도 선행 후에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기준 오전 종가는 251엔 하락한 34,016엔, 도쿄증권 프라임 시장 매매 대금은 약 1조 6,700억 엔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항공, 건설, 펄프, 종이 등이 상승했고 반도체 관련 정밀기기, 섬유, 해운 등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매수 매도가 교차하는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관세 협상은 일본이 가장 빠르죠. 오늘 밤부터 협상에 돌입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좀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트럼프 관세 2.0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카자와 경제재생 담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아카자와 담당은 관세 백지화를 주장하면서도 미국 측의 요청을 전부 거절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 두 번째는 농산물, 세 번째 통화입니다. 첫 번째 관세 관련으로는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의 요인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둘러싼 협상, 그리고 미국산 LNG 등의 구입 관련 대화가 진행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농산물 관련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의 일본 시장 접근성 확충, 일부 공산품의 규제 완화 등 일본의 높은 무역 장벽의 대부분이 이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 통화인데요. 달러 환율 시세입니다. 무역 적자의 원인인 달러의 상승을 수정하고 싶은 미국,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의 원인인 과도한 엔저를 수정하고 싶은 일본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미 국채에 해당하는데요. 이 미 국채를 방출을 요구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미국은 글로벌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준비고에 대한 수요가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상적자의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진 미 국채를 미국 정부가 새롭게 발행하는 장기의 할인 국채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일본은 대략 1년에 4조 엔에 달하는 미국채 운용 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라서 환율 관련 의제는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관세 대응에서 일본 닛산, 혼다 자동차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도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본 자동차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지난 트럼프 일기 때 발효된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0으로 줄일 수 있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활용해서 인건비가 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구축해 왔는데요. 이번 협정도 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의 약 30%가 미국인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는 타격이 좀 클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 주셨던 이제 혼다인데요. 혼다는 향후 2, 3년에 걸쳐서 주력 차종의 생산을 기존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할 방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다는 미국에서 최대 30% 증산하는 셈이고 미국에서의 판매 대수 90%를 현지 생산으로 조달하게 되는 것이라서 관세의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총 7개의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데요. 주요 메이커들의 관세 영향액은 토요타가 약 1조 3천억 엔, 혼다가 7천억 엔, 닛산이 6천억 엔, 마쓰다가 3천억 엔, 스바루가 2,800억 엔 수준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이 7개사의 올해 회계연도 기준 FI 2026 연간 실적은 이러한 관세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자동차 판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환율이 지난해 대비로 약 10엔 가까이 엔고로 흔들리면서 그동안 기업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찍히던 엔저 효과도 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의 일부를 자동차의 모델 체인지에 맞춰서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딜러에게 지불하는 판매 장려금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말 기준으로는 미국에는 약 300만 대 미만의 자동차 재고가 있는데요. 이 재고 처분에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대략 한 7월 이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작년 말부터 15일 어제까지의 니케이 225 주가 지수 등락률이 약 14% 하락인데 반해서 도요타가 21% 하락, 닛산이 34% 하락,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마츠다는 25% 하락했고요. 유일하게 미국향이 없는 스즈키가 그나마 8% 하락해서 시장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 예상합니다. 네, 이 현대차는 가격 안 올린다라고 하는데 일본 차 업체들은 올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로운 구도가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미중 간 관세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제무역협상 수석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리청강 신임 대표는 대미 통상실무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특히 국제무역법률과 WTO 관련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사는 미중 무역협상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 CATL이 한국 판매법인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충청남도로 설립 지역을 확정하고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서는 등 진출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배터리 기업들과 직접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콩 우편 당국이 미국의 소액 소포 면제 정책 폐지에 대응해 미국으로 향하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정책 격화 속 미 행정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자 나온 홍콩의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인도 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산 금과 은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미 수출 확대와 함께 양국 간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